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관이자 국민의 든든한 친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성장시켜온 선거관리위원회 박수빈입니다. 지금의 형태로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1994년 이른바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만든 과거 속 그날, 2006년은 피파 월드컵이 독일에서 열리는 해였는데요.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 경기처럼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는 어떤 추억의 영상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뿌리내리기 단계에서 맞이하게 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서도 중요한 관문이었다. 제17대 총선 당시 이룩한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네거티브적 선거문화에서 올바른 공약과 정견으로 경쟁하는 정책 선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이번 5.3.1 지방선거의 생생한 여정을 돌아본다. 지방선거의 분위기는 일찌감치 달궈졌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었던 2005년 새해 벽두부터 단체장 3선 제한 폐지와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이나 선거운동성 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해 사전에 예산안을 검토한 후 선거법 위반에 이를 수 있는 관련 사업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선거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 준수를 강조해 설득시켰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2004년도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개혁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의견을 마련했다. 국회는 선관위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2005년 6월 30일 정치관계법을 개정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는 대상과 거리에서 선거 구민에게 인사할 수 있는 인원 확대, 거리 현수막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아시아 최초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시켰으며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며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했다.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후보자에게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선거일을 불과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법을 고쳐왔던 관행을 깨고 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일찌감치 개정됐기 때문에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나 입 후보 예정자 모두에게 시간적 도움을 갖게 했다. 달라진 선거법에 의거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 준비는 물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했다. 2005년 8월 단체장들의 업적 홍보 사례를 일제히 조사해 8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9월에는 각 정당의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을 중점 단속해 기초의원 4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충청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의 탄생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시도 조례로 확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심한 후유증과 갈등으로 해를 넘기는 지역도 발생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06 병술년 새해가 되자 지방선거가 연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연초부터 공천 알선을 빌미로 후원금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천 헌금이 큰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대두됐고 4월에는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정당의 사무총장이 공천과 관련된 대가를 제공받은 사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다. 선관위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더불어 공천 헌금을 포함한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올리고 신고 제보를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19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한편 시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장관이 정당 대표의 지방 방문 시 동행해 선거 관련 구호를 외치거나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 호소를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등 조치를 받기도 했다.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화됐다. 선관위는 시도지사 1건, 기초단체장 6건 등 총 7건의 당내 경선을 최초로 위탁 관리했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공정성 등에서 큰 호평을 받아 뜻깊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한나라당 후보로 영입된 오세훈 씨의 정수기 CF 광고가 선거법 위반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총선 시부터 도입된 예비 후보자 등록제로 인해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인 1월 31일부터 그 외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3월 19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개시되면서 입 후보 예정자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존중되고 이를 준수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히 법 적용을 해야 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시 활동도 중요하다. 선관위는 선거 사상 최초로 치르는 6개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능 중심의 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종이 투표함, 인주가 내장된 기표 용구 등 선거 장비도 새롭게 제작했다. 위원장은 2006년 신년사를 통해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불법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되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정치 선진화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선진 선거문화 조성, 투표 참여 제고를 중점 목표로 정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중앙선관위는 1월 1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중대선거범죄 신고 제보자 포상금을 최고 5억 원으로 대폭 인상시켰다. 공천이나 핵심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가 제공, 불법 사조직 가동,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 범죄는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운 데다 신분 노출 위험도 많아 신고나 제보를 꺼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 및 5대 중대 선거범죄의 중점 단속을 위해 특별 단속반도 운영했다.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가 보육시설 종사자 등 56명에게 식사 향응을 제공한 사례를 적발해 총 1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학생 등 180여 명이 정당 행사에 일당을 받고 참석한 사례를 적발해 1인당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공천 대가와 관련한 위반 사례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상 최고액인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강력한 조치 덕분에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 조치된 행위가 8,685건이었던 것이 5,914건으로 2,771건이나 크게 줄었다. 특히 금품, 음식물 제공이나 비방, 흑색 선전 등 중대 선거 범죄가 현저하게 감소돼 제17대 총선에서 조성된 공명선거가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장을 연 것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다.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보고 선택하자는 것으로 선관위는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중심에 섰다.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 선거 정착과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원장, 5개 정당 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천 협약을 맺고 정책을 통한 경쟁을 국민 앞에 다짐했다. 시도지사 선거와 시도별로 2~3개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매니페스토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공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매니페스토 공약은행 개설, 매니페스토 실천 가이드북 발간 등 실천 가능한 공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추진 활동에 대해 언론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했는데 주요 일간지는 독자적으로 만든 분석툴로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는가 하면 방송에서도 집중 취재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덕분에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로의 출발점이 됐고 선거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했다가 11.5%로 저조하게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이제는 당선자가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확인할 차례다. 선거는 끝났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D-30일 선거일을 한 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했고 5월 16일 드디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마감 결과 모두 12,213명이 접수,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치 참여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전체 후보자의 12%인 1,411명의 여성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변호사나 약사, 의사, 건설업, 금융업 등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 입후보해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선거 도우미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후보자 등록은 물론 선거사무소 설치 등 각종 신고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돼 4천여 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이용했다. 이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다. 그동안 금지됐던 현수막이 거리에 물결치기 시작했고 후보자들은 저마다 장점을 부각시키며 지지 호소를 목청껏 외쳤다.
같은 모자나 티셔츠 차림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된 유세 현장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그중에서도 꼭지점 댄스는 압권이었는데 그 흥에 이끌려 같이 추는 시민들도 있었으며 지방선거를 참관하러 온 외국 관계자들도 흥미롭게 이를 지켜봤다. 한 표의 지지를 더 받기 위한 선거운동은 미디어를 통해서 더욱 뜨거웠다. 신문 광고, 방송 연설, 경력 방송, 대담, 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허용된 인터넷 광고로 인해 대형 포털 사이트, 주요 언론 사이트가 광고 매체로 각광을 받았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선거 열기는 한나라당 대표가 유세 도중 피습되는 사건으로 급속히 냉각됐고 그 다음 날을 유세하지 않는 날로 정해 연설 차량의 운행이 멈추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연설 대담 시 확성기 소음 문제,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과 사생활 보호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선관위는 각 정당 후보자에 대해 이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또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 선전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1일 1,400여 개 인터넷 사이트를 사이버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검색해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실례로 사이버 선거 부정 감시단을 가동해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 총 6,831건을 적발, 이 중 9건은 고발, 21건은 수사 의뢰, 6,721건은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인터넷의 빠른 전파로 인해 비방이나 흑색 선전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 기간 중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한해 실명 확인을 받도록 했다. 실명 확인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 비용을 고려해 인터넷 언론사 등이 사용해오고 있는 신용 정보업자에 의한 실명 확인 방법도 인정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다수 인터넷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실명 확인제에 참여했으며 표현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실명제를 반대한 단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5월 25일과 26일 전국 509곳에서 부재자 투표가 진행됐다. 그동안 부재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투표 참여가 어려웠던 항공사 승무원, 철도기관사, 고속버스 운전사 등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독도 거주 주민과 경비대원들이 현지에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렸고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독일 월드컵 축구 대표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월드컵 경기장에 마련된 임시 투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전 실시한 2번의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참여가 사상 최저에 머물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밝은 선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선거일을 뷰티풀 데이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유권자, 단체, 선관위 모두에게 득이 되는 3윈 홍보. 공익광고 사상 처음으로 감성에 호소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티저 광고 등 국가기관으로서는 파격적인 통합 홍보 기법을 과감히 도입해 기업체 광고 수준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공서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작은 투표용지 한 장에 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랩핑 광고를 시도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유권자의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선거 사상 처음 치러지는 6개 선거의 투표 절차와 기표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마침내 D-Day인 5월 31일 투표구 위원회의 폐지로 처음으로 투표관리관 책임하에 투표 사무가 관리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차분하게 투표가 진행됐다. 전체 선거인 3,706만 4,282명 중 1,911만 6,622명이 투표에 참여해 51.6%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시보다 2.7%나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 하락해오던 투표율을 반등시키는 계기를 이뤄냈다. 특히 처음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6,700여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외 한국인의 참정권 확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장애인에 대한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대부분을 1층에 마련했으며 장애인 전용 기표대 설치, 투표소에 투표 안내 도우미 배치, 장애인 투표 활동 보조인 제도도 운영했다. 투표소를 화분과 꽃으로 장식하고 커피를 마시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 유권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어 앞순위 기호를 부여받은 자가 유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저조한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전국 259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됐다. 지난 2002년도 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선거에만 쓰인 투표지 분류기를 기능과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6개 선거에 모두 사용해 개표는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상황을 인터넷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개표 결과 시도지사 16명을 비롯한 총 3,867명의 당선자가 탄생됐다. 2명 내지 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가 새롭게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는 지역구 2,513명과 비례대표 375명 등 2,888명이 당선됐는데 이는 2002년 지방선거보다 543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10표 차 이내로 당선이 결정된 곳이 25개 선거구나 돼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낙선자, 선거운동 관계자,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이 자리를 함께한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해 선거 과정에서의 반목과 질시를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 지역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장을 마련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제기된 선거 소청은 총 30건으로 지난 2002년도 지방선거보다 53%가 줄어들었다. 이는 선관위의 개표 정확성에 대해 대부분 신뢰를 하게 됐음을 말해준다.
12건의 재검표가 이루어졌지만 모두 1차 개표 결과와 일치해 정확성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치열한 13일간의 경쟁은 끝났지만 아직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실사 과정이 남아있었다. 선거구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거 및 선거구별로 제한액을 공고했다. 또 선거 비용에 대한 실사는 자료 수집의 정도에 따라서 한가름 나는 만큼 선거 기간 중에도 철저한 자료 수집에 임했다. 지난 제17대 총선 시 선거 비용 보존 방식이 총액 보존으로 바뀌고 유효 투표 총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도 50% 보존을 받게 됨에 따라 보존 규모가 커지고 공영제가 확대됐는데 이번 선거의 보존 대상은 5개 정당, 후보자 6,778명으로 나타났고 보존 금액은 총 327억 4,184만 원으로 정당과 후보자에게 지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본격적인 정치자금 확인 조사에 돌입했다. 공천 대가 제공 여부, 음성적인 선거비용, 허위 누락 보고의 색출에 중점을 두고 정당 후보자가 거래한 업체, 자원봉사자, 사조직 등을 확인하는 한편 440여 건의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해 정밀 분석하는 등 강도 높은 확인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같은 실사로 선관위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 지출 관련 총 2,248건을 적발, 이 중 156건은 고발하고 48건은 수사 의뢰 조치했다. 선거관리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6개 동시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방대한 업무량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무리 없이 끝났다.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가 실시돼 저조한 투표 참여가 우려됐으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투표율을 반등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추진으로 비방, 흑색 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줄어들고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선거 문화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2002년도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 범죄가 크게 줄었으며 특히 금품, 음식물 제공, 비방, 흑색 선전 등 중대 선거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해 제17대 총선에서 마련된 공명선거 기조를 확고히 한 선거였다. 하지만 보완돼야 할 과제들도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 공천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당의 당내 경선 결과 승복 문제, 기초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 간 기호 결정 방법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확성장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침해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매니페스토 운동의 추진은 좋았으나 유권자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아름다운 선거의 뷰티풀 데이, 정책 선거로의 새로운 출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도 쉼없이 나아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선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된 지 11년.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는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국민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다.
선거를 통해 서로가 화합하고 힘을 모으고 정치인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이 노력해 갈 것이다. 오늘을 만든 과거 속 그날,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과거를 돌아보며 그 꽃이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만든 그날, 추억의 선거 영상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편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